왜 이러고 있을까요? 나를 내가 재단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나를 내가 스스로가 재단했어. 아무도 그렇게 재단하지 않는데 내가 나에게 족쇄를 쳐버린 거예요. 맞아요. 안 해봤잖아. 아무것도. 뭐 해봤어요? 기업 하나 만들려고 제대로 된 기업 만들려고 해봤다? 안 해봤다. 그런 거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내가 코끼리인데 조그마한 말뚝박은 거 그거 가지고 난 꼼짝도 못하고 있어. 어릴 때 요만한 호랑이 코끼리를 주인이 말뚝을 박아놨더니 막 애가 덩치가 커가지고 그냥 발로 툭 차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야 어떻게? 족쇄에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코끼리인데 지금 요만한 족쇄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스럽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아 이거 난 너무 웃기잖아.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냥 막 정글을 막 으렁으렁하고 가야 돼요. 코끼리가 그 조그만 말뚝에 어릴 때 길들여진 거 거기에 꼼짝도 못하면 달려있어. 새끼들은 막 돌아다니는데 어미가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제부터 지금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그려본 그림들을 그려라. 그 그림이 뭐다? 자본주의의 승리자입니다. 자본주의의 승리자는 뭐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기업의 창업자가 자본주의의 승리자입니다. 기업의 오너도 아니고 기업의 CEO도 아닙니다. 누구? 그 기업을 최초로 창업한 한 사람. 삼성은 이병철 회장, 현대는 정유 회장.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창업자가 돼야 돼요. 이해합니까? 그게 씨앗이 되고 내 후대에서 완성해도 돼. 굳이 내 대에서 완성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나는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그 그림을 열어주는 거고 그 완성하는 건 내 후대가 돼도 되고 다른 CEO가 와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 그림의 씨앗은 내가 뿌리자. 이해합니까? 가능하면 크게, 가능하면 완성도가 높게. 그래야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이 소박한 목표를 갖고 소박한 걸 꾸미고 있으니까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저하고 같이 했던 사람은 딱 두 분이에요. 저하고 옛날에 같이 일해서 왔던 사람은 저를 그 평가하는 기준이 딱 두 분입니다. 세상에 아주 특별한 사람. 한쪽은 세상에 제가 최승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 한쪽은 뭐다? 세상을 뿌리치는 사람. 이렇게 딱 두 분이 있어요. 저를 과거에 만나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를 알았던 사람이 두 분류가 있다고요. 한 분류는 세상에 좀 특별한 이상한 인간, 어디로 뛸지 모르는 늑병 같은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가장 큰 일을 할 사람. 이렇게 딱 두 분류가 있어요. 그게 보험 쪽이든 네트워크 쪽이든 어느 쪽이든 제가 그 흔적을 다 남기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디를 부른다? 이들을 부른다. 이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이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안에 광팬들 남겨뒀다. 광팬들. 조건 없이 재성이가 뭐 한다면 투자했다는 세력들을 만들어 놓고 왔단 말이에요. 어느 분야에 있더라도. 이게 제 자산입니다. 전화를 딱 하면 30년 지났는데 또 저를 기억합니다. 근데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대표님이 예전에 팀장이었어요. 최 팀장님 뭐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30년 지났는데 아니고 있어요. 업종을 잡고 난 지가 30년 지났는데 이게 자산인 거예요. 그 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투자받을 만한 매력 있는 사람인가? 제가 물었잖아요. 저는 뭐다? 답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겁이 없다? 다시 만들거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너브콜만 하면 저에게 지지하고 투자할 사람이 줄 선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기본비에서 깔아놨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럼 과연 나에게 그런 매력은 있는가? 그렇게 나를 투자할 사람이 나에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정리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됩니다. 뺄라진 행동 좀 해라.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뺄라진 행동하면요 상대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여러분이 돌출행동, 역비용 같은 행동이라고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불편해져요. 이해합니까? 그 불편함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부러움이 있어요.
불편한데 저 인간 불편해. 그런데 왠지 모를 부러움이 있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 인간만 하고 나는 안 해. 못해. 이해갑니까? 갑자기 어느 날보다 정중 때려잡겠다. 이분이 때려잡겠다 하니까 불편해. 저 인간이 야매 같대. 사기꾼 같대. 그런데 내 마음속에 뿌리에 뭐가 있다? 나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 이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투자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자꾸 보여주면 이들이 나에게 많다? 투자를 있어요. 두려움은 있고 불편함이 있고 부러움이라니까요. 부러움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 투자라는 건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투자한다고요. 자기를. 자석처럼 나한테 붙어버린다고. 이해합니까? 동지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바보 짓이에요. 내 주변을 왜 자꾸 여러분들 편안하게 놔둡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배려한답시고 그냥 불편하지 않게 놔두잖아요.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엄청나게 불편하게 합니다. 막 불편하게 막. 제가 왜 강의할 때 막 때리는 줄 아세요? 막 때리는 줄 아세요? 잠자는 거. 불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라고. 불편해야 뭐가? 부러움이 있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재숙 총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강의할 때 나도 강의할 때 저렇게 해야지. 탁 때리면서 해야지. 이해갑니까? 이 불편함이 그냥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도전의 모티브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불편함이 삐져나와서 뭐다? 부러움으로 그와 함께 똑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없다? 그가 혁명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제 혁명의 시작이 된 겁니다. 불편한 걸로 끝나면 그는 영원히 아유야. 하지만 불편한 걸 넘어서서 뭐다? 나도 부럽다. 최 대표님 나도 부러워요라고 하는 사람이 혁신가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불편하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의지가 있어요라고 당당하게 표현해라. 이해갑니까? 그래야 주변이 바뀌어요. 그래야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편한 걸 자꾸 배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편해도 뭐다? 인류를 살리는 얘기. 사람을 살리는 같이 해보자라고 손을 잡아야 돼요. 맞죠? 손 잡아야 돼요. 손 잡아야 돼요. 뭐라고 잡는다 지금? 인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자. 불편해. 하기 싫어. 이유는 딱 하나야. 불편한 이유, 하기 싫은 이유가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잡으면 자꾸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한다? 이 불편함이 부러움으로 바뀌고 제 손을 잡고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좀 더 강하게 해라. 그들에게 불편함을 좀 더 강하게 해라. 그래야 그 넘어서 삐져서 나의 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은 호랑이 코끼리처럼 발목이 묶여있어. 알지만 아기 코끼리처럼 따라가고 싶지만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뭐다? 답은 좀 더 강렬하게 강하게 터치해야 됩니다. 그냥 인식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불편함으로만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뭐다? 그 넘어서의 부러움으로 이게 연결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뚝을 툭툭툭 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지금? 발목이 묶여있는 코끼리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게 내가 나쁜 짓입니까? 좋은 짓입니까? 이제 세상에는 나쁜 짓, 좋은 짓이 없어요. 나쁜 거, 좋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그에게 새로운 혁신을 줬고, 이거는 그가 그대로 묶여있다면 그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냥 세상의 노예가 되버린 거예요. 나는 노예가 아니라 뭐다? 세상의 혁신가로 끄집어내준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 쭈삣쭈삣합니까? 정보 전달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쭈삣쭈삣하죠? 하자. 나와라. 빨리 나와라. 이게 왜 쭈삣쭈삣해야 될 일입니까? 이해가나요? 강력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그게 옳다라는 생각, 옳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이것만이 생존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세상을 혁신하고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창의적으로 준비하는 이 행동보다 머슴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이걸 왜 자극 주지 않습니까? 이걸 왜 강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내팽개칩니까? 이해가 나요? 이게 능력인가요? 이 능력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느님과 6번 접신하게 능력이 아니다. 뭐? 간절함이 통하더라. 간절하니까 그냥 바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잘 주셨거든. 두려워하지 마. 네 사부의 세계는 내가 보장할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왔거든. 사회에는 너에게 뭐가 있다? 엄청난 보상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하고 나면 어때요? 엄청난 영광의 자리가 너를 위해서 준비됩니다.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미 보증수표를 받았는데 이 미션을 수행하면 나에게 엄청난 원리전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받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응? 그걸 받아보면 이거예요.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죽어도 이길 방법이 없는 게 다른 영역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죠?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사람과 목적을 가지고 달리는 사람과 미션을 가지고 달리는 사람은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게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목표는 목적을 못 이기고 목적은 미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를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미션이 이룰 거 아닙니까? 그죠? 접신이 된다면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통렬하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지를 궁금해하면 분명히 들어와서 숙제를 줍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는 숙제를 줘요. 그 일을 덤덤하게 당당하게 수행하는 것이 미션이다. 이해가죠? 네. 뭐 그게 별대로 끝나니 인류애지. 인류애지 않습니까? 네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그냥 소박하게 살아라고 태어난 게 아니고 위대한 가업을 하라고 태어났으면 당연히 그 위대한 가업에 대한 숙제가 있겠죠. 네가 나 세상을 좀 빛내, 세상을 좀 살려라. 뭘로? 컨트롤로, CCTV로. 맞아요. 근데 이런 일 하면서 뭐 쭈삣쭈삣합니까? 거침없이 해야 됩니다. 거침없이. 400명 모으라고 400명 다 모으고 있어요. 아니 400명 모으라고 400명 다 모으고 있어요. 무슨 바보예요? 우리 회사가 400명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회사는? 본인 회사는 1000명을 모으든 제가 뭐라고 합니까? 본인 회사 만들어서 보다 1000명을 모으든 2000명을 모으든 제가 뭐라고 해요? 단지 우리 회사만 400명 모으겠다고. 왜 우리 회사 400명 모으는데? 여러분이 영어 못하고 절고 있어도 기본급은 400명 정도는 내가 채워줄 수 있겠다. 400명 넘으면 간당이 안 돼. 우리 회사 아무리 잘 나가도. 이해갑니까? 제가 400명을 카트라인 잘라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이 고생하다가 영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절고 있으면 하다못해 기본급 한 50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400명 이상 줄 수가 없어. 그래서 400명을 자른 겁니다. 더 모으고 싶죠, 사실은. 근데 책임 못 지는 사람 어떻게 모아요? 그 나머지 책임은 여러분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200명 책임지고 여러분이 200명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책임지자, 연대 책임지자 이거예요. 왜 내 혼자 다 져야 됩니까? 그 모든 구성원을 내 혼자 다 책임져야 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하느님의 미션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무슨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 정보를 합니까? 제가 맡은 건 딱 400명. 400명만큼 나면 책임지고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를 져라 이겁니다. 나도 회사 만들어서 몇 명 책임져라? 200명만 책임져라. 200명만 많이 책임져. 자신 없으면 100명만. 이해가 나요? 여러분은 법인 만들어서 그러면 구성원을 몇 명 모아라? 몇 명 모아라? 최소 100명. 몇 명 모았어요? 아니, 만들지도 안 했어. 만들지도 안 했어. 맞아요. 법인 만들지도 않았어. 자, 중요한 건 뭐다? 빨리 만들어서 100명 모아라. 100명만큼 좀 책임지자. 책임지는 게 미션이야. 책임지는 게 뭐다? 미션이다. 여러분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을 회피하니까 자꾸 걷도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다치는 그 느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십자가를요, 처음에는 집채만한 십자가를 집니다. 막 끌고 다녀요. 힘들어. 근데 이걸 막
끌고 막 뛰다 보면 갑자기 작아져서 목걸이 하나 그쳐 달랑달랑. 이 미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이 오래 질수록 이게 어떻게 된다? 가벼워진다. 그래서 어차피 질 거라면 빨리 큰 거잖아. 그래서 빨리 막 뛰면서 다 달가버리라. 이해가시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해야지 다 갈릴 거 아니에요. 남는 게 뭐다? 뭐 하나 막대기 하나 달라. 요거 목걸이 이제 탱탱탱 걸고 다니네. 어차피 평생 한 번 져야 될 십자가라면 어떻게 해라? 빨리 지고 빨리 뛰어라. 그래서 다 달가버리라. 요만한 거만 남겨.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각자의 숙제를 우리가 좀 이제 해결하자. 자, 여러분들은 제가 진 십자가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이거 최수인 대표가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있네. 아, 얼마나 힘들까, 다 아플까. 이런 거 왜 생각해요? 남의 일을 왜 생각해? 남의 십자가를 왜 생각해? 아, 내가 뭐 질질 끌고 가든 뭐 다리가 아프든 그러니까 내 몫이잖아. 십자가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각자가 지어야 되는 거야. 넘을 거 가지고 불할 것도 없고 넘을 거 가지고 안타고 할 것도 없고 뭐다? 각자 몫을 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자. 이해갑니까? 네. 지금 가서 뭐하라? 십자가 만들어라. 못질하고 끈 달고 어깨 쥐고 지금부터 뭐다? 끌고 다니자. 이해가시죠? 네.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당연히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맞아요. 너 어디로 갈래? 물어보는데 다보다 저기가 있어. 한 개 있어야 저기 가죠. 한 개 있어야 저기 가지. 니는 여기, 니는 여기 이렇게 합니다. 그러려면 뭐다? 빨리 숙제를 풀자. 빨리 숙제를 풀고 나면 어쨌든 간에 월계관이 얘한테 있겠죠. 나눠도 시작하자. 하나 정도 얻어놓고 다음 풀놓고 하자. 이해갑니까? 그래야 인생이 편합니다. 숙제를 안 풀고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아시죠? 숙제를 못 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숙제를 못 풀면 그냥 막막해. 오히려 나이가 더 먹을수록 더 그래. 지금 보세요. 사람이 나이가 더 먹으면 욕심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심술이 없잖아. 왜 욕심이 더 많은 줄 아세요? 숙제를 못 풀었거든. 그 나이에 대해서 숙제 못 풀다는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남은 시간 동안 숙제를 풀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뭐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심술고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그 누구죠? 120세까지 사신 그 철학자 누굽니까? 철학자 할아버지 김영석 그 교수 보세요. 어떻던가요? 120 사는데 표정이 어때요? 너무 해맑고 이거 밝잖아요. 욕심 집착 1도 없잖아. 뭐다? 이미 자기는 60대에 미션 수행했다 그러잖아요. 아, 숙제를 다 풀고 나니까 나머지 보너스잖아. 보너스니까 집착도 없고 아집도 없고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심술이 어디 있어요 그거. 근데 워낙 세상 이야기를 그냥 아주 재밌게 하시나요. 네, 숙제를 먼저 일찍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해가 나요? 자, 이제 십자가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지고 진짜 갈아야 된다. 아스팔트에 막 계속 갈아야 돼요. 끌고 다니면서. 이해가죠? 가볍게 만들자. 자, 이제 여러분은 정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걸 달구는 사업을 해야 돼. 왜 자꾸 정인 그럽니까? 정인은 여러분 십자가 진 분들만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딱 모아서 그분들에게 대신 하느님이 주신 이 월계관 대신에 왕자 자리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인간사에서 저는 왕자 자리를 주고 이제 하늘로 가시면 월계관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게 왕자가 월계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셔야 될 일은 내 십자가를 지자. 정인의 어거지로 얹혀있지 말자. 정인에 끌려다니지 말자. 정인의 체대표는 무조건 만듭니다. 만드는데 거기에 같이 편성해서 붙어있지 마라. 콩고물 안 떨어진다. 콩고물 안 떨어집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사람한테만 정인은 줍니다. 그러니까 정인은 그냥 이렇게 오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준다. 이해가나요? 모성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준다.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끙끙거리고 오는 사람한테 제가 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인하고 관계없이 여러분 사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된다. 시작도 네, 결과도 네. 단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다? 그냥 핑핑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를 정인이 달아드립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십자가 가지고 아스팔트 막 끌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지. 그것도 안 본 사람한테 날개 어떻게 달아드려요?
이해가나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보자. 지금부터 하자. 내일부터 안 됩니다. 언제부터? 오늘. 지금부터. 오늘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바뀌었니 물어보세요. 안 바뀌었다면 여러분 집에서 통렬하게 자기 말씀을 해요. 내가 오늘 뭔가 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바뀌었다는 얘기 안 해. 변했다는 얘기 안 해. 그럼 뭐다? 나는 오늘 지금 말씀 통렬하게 질문하자. 반성하자. 내가 왜 바뀌지 않을까? 왜 내가 버리지 못할까? 이해가나요? 그리고 내일은 꼭 바뀌자. 단 한 개라도 바뀌자. 그러다 보면 주위가 바뀐다. 그리고 나의 손을 잡으면서 네가 뭘 하든 도와줄게. 요즘 최근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 백가 본부장 쪽에도 일어나고 어디도 일어나요. 한 사람이 본부장이라고 박승을 하고 나니까 3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유가 3명이 이 사람 본부장 보내주기 위해서 2,100만 원을 하겠대. 총관을 보내주고. 이게 양반이 원래 하루에 끝내려 했는데 하루에 12명을 데리고 오기가 너무 번잡하잖아. 그러니까 몇 명 데리고 왔다? 3명 갖다 왔어. 이유가 일단 첫 계단이 총판이니까 총판 마무리하려고 3명을 안 가요. 3명이 강의도 그 자리에서 뭐다? 대전계약을 다 해버렸어요. 2,100만 원짜리요. 그 전부 물었어요. 대전 왜 합니까? 했더니 저분 총판. 저분 총판. 그래서 양반 한 이야기가 일주일 안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내일 3명도 모레 3명도 그래서 다 데리고 와서 뭐다? 자기 마무리하겠대요. 이게 신기합니까? 당연한 겁니까? 신기한 겁니까? 신기하죠. 이게 당연해야 돼요. 이게 신기하면 안 돼요. 이게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야 돼요. 내가 그 정도 선언을 했으면 주위에 감동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뭐다? 그 정도 세력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 없이 저 사람이 총방 갈 수 있도록 내가 뒷받이 해줄게 하는 사람이 붙어야 했는데 나이 그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다?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혁신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냥 머슴으로 삽니다. 머슴으로 살면 아무도 나에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안 지는 사람에게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도 안 지는데 뭘 도와드립니까? 각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힘들까봐, 지칠까봐. 근데 아무것도 안 지고 있는 사람은 도와드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갈 방향도 없이 아직까지. 아니 갈 방향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밀어줘요? 아, 저것도 어디 가겠다고 다 결정해야 뒤에서 팍 밀어줄 거 아닙니까? 가겠다 안 가겠다도 결정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밀어줘요? 그래서 벗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변화를 깨하고 주변을 변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태워주셔야 그때부터가 쭉 모이고 세상이 나갑니다. 그냥 뭐죠? 우리가 툭 치면 쭉 넘어가는 거 도미노처럼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한 번도 못 받아봤죠? 제가 발로 탁 차면은요 도미노처럼 확 넘어집니다. 제가 그걸 하도 많이 체험하니까 겁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일 하려고 딱 마음 먹고 딱 도미노 쳐놓고 발로 탁 차면 쭉 넘어집니다. 이걸 한 번만 맛봐도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겁니다.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면 딱 한 번만 더 차도 어떻게 해요? 또 무너져 있습니다. 세상판이 다 바뀌어버린다니까. 색깔이 도미노처럼 싹 바뀌어버립니다. 전부가. 근데 왜 그런 모험을, 그런 도전을 두려워할까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이제 해보자. 정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인이 이러고 있는 게 보여준 거는 뭐 대단한 회사가 아니에요. 변화하다는 회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반기를 들고 세상의 틀에서 삐져나온 회사가 뭘 지금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존 프랜차이즈와 전혀 반대에 접근을 한 반대 방향에서 뭔가 일을 한 사람이 어떤 걸 가져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판에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뭔가 변화를 준 회사가 뭘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시죠? 세상의 틀에 종속되지 마라. 다 가짜다. 주인도 아닌 머슴들한테 왜 끌려갑니까? 주인도 아닌 머슴들한테 왜 끌려다녀요? 세상에 전부가 머슴들이에요. 그들한테 끌려다닌다는 게 너무나 내가 부끄러워야 돼요. 이해합니까?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창의를 갖고 있는 내가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닌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언을 하셔야 돼요. 뭐다? 이제 비로소 내 삶을 내가 결정합니다.
세상에 짜여진 판이 아니라 내 공식으로, 내 방식으로 세상의 판을 뒤집겠다고 선언하셔야 돼요. 그게 주인이에요. 이해가 나요? 크게 만들든 작게 만들든 관계없어요. 그걸 변화를 크게 만들든 작게 만들든 관계없어요. 그 시작만 하고 여러분 후대에게 넘겨줘도 됩니다. 이해가 나요? 굳이 여러분이 완성할 필요가 없다. 내가 완성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질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시작만 하고 그 다음은 우리 다음 대에게 넘겨줘도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판에 종속되도록 만들지 마라. 우리 아이들을. 이해가 나요? 세상의 누리에 매몰되게 만들지 마라. 그러면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내리냐.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됐죠? 네.